자, 이번 이제 제5장 사회복지 실천 관점 두 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들하고 이제 이렇게 비대면 수업을 하면서 출석 체크도 지금 전자 출석을 해야 되고, 또 여러분이 전자 출석을 함과 동시에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없는지 이걸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가끔가다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해답을 정리하셔서 이메일로 받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학점을 부여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면 수업과는 좀 달리 이런 이제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니까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용어 정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이라는 과목을 공부하면 그동안 여러분 접하지 못했던 용어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새롭게 들리는 용어죠. 그런 용어들이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이 끝나면 이제 5장 공부할 때 그걸 전부 모두어서 하나의 파일로 만들어서 교수님 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메일함에 보관하고 있다가 전부 다운로드 받아서 성적 사정을 하고 그리고 학교에 제출할 그럴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다소 불편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포털 사이트에 단어를 검색하면 다양한 관점의 해답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리하셔서 아주 간편하면서도 짜임새 있게 이렇게 정리하셔서 메일로 보내주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도요, 사회복지 실천의 관점에 대해서 두 번째 강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일단 사회복지실 통합적 접근이 뭔가에 대해서 1교시 설명을 했고요. 통합적 접근 모델에서 이제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사회 체계론 관점을 강의를 하다가 마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어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앞 시간에 그걸 좀 뒤돌아보면 일단 통합적 접근 실천 모델에 클라이언트 체계가 있다. 행동 체계, 그 다음 표적 체계, 그 다음 변화 매개 체계, 이렇게 있다는 것도 이제 좀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날 사회복지의 방법론 중에 하나죠. 그래서 사회 체계론적 접근 방법은 일반 체계 이론의 기반 위에서 시도되었다. 이렇게 일단 이해를 하세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이죠. 사회 체계라는 말이 나왔는데 소셜 시스템이라 그래요. 기능주의.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은 진단주의와 기능주의가 있어요. 기능주의자들에 의하면 하나가 전체이고 그 전체는 여러 가지 부분 또는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회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생각하는 이 체계 이론을 사용해서 사회복지의 전통적 모형이 만들어졌는데, 그 모형의 내용을 보면 개인, 가족, 소집단 및 지역사회 등을 크기로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서로 다른 체계로 보아서 과거의 전통적 방법들의 기초가 된 지식이라든지 기술 및 이 가치관 유사성을 알게 됨으로써 세 가지 방법이 모두 타당한 일반적 원리와 실천 모형이다 하는 것을 이제 근거를 제시하는 거죠. 그 다음 여러분들이 이제 보실 내용이 일반적으로 체계는 상호작용한다. 그 상호작용은 요인들의 총체로 보는 거죠. 그래서 구성 요소들의 역동적인 상호 관계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체계 부분들은 상호 의존성의 장점에 의해서 전체로서의 기능화를 한다 이렇게 봤다라는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복습이에요. 그런데 이 체계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이제 전체로 보는데, 또 외부 환경과도 상호작용을 하죠. 우리가 이제 집에서 보면 엄마 아빠가 가정을 이뤘는데 거기 우리가 태어났고, 그런 가정이 외부 체계 다른 이웃들과의 가족들과 또 친척들과 주민들과 이렇게 어울리잖아요. 그럼 이런 이제 외부 환경과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체계 유지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를 받아들이기도 하고, 받아들인 에너지를 변환시키기도 하고, 그 변환된 에너지 환류 작용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말인데
동적인 균형 상태를 유지하는 목적 지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동적인 균형 상태는 바로 향상성이라는 말을 쓰고 이런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체계의 원칙성이 상호성이다. 그런 말도 여러분 알아두셔야 된다. 그래서 용어 정리를 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 이제 이 외에도 체계와 외부 환경 간의 공간적 역할적 구분을 지어주는 경계가 있다는 말도 했어요. 그래서 요건 제가 앞 시간에 좀 설명을 했어요. 체계들 간의 수준 차이를 나타내는 위계도 있고 또 우리가 위계 질서란 말을 쓰잖아요. 또 외부 환경으로부터 개방된 체계인가 폐쇄된 체계인가 할 때 외부 환경은 폐쇄된 상태를 가리키는 이 엔트로피의 개념 이런 이제 중요한 용어들이 굉장히 쓰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주요 개념들이라는 것을 알아뒀으면 좋겠다. 체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용어들이에요. 그리고 상호성의 원칙은 일반 체계 이론 개념 중에서 사회복지 실천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원칙으로 향상성의 개념과 연관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비교적 안정된 구조를 유지하는 속성을 향상성이라고 그런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비교적 정형화된 행동 방식을 흔히 체계각은 규칙성이다. 그래 우리가 습관을 규칙적으로 해야 된다. 반복하다 보면 이제 그 습관이 하나의 이제 학습을 통해서 습관화되는 거죠. 다음 이 체계는 시간과 공간 속에 존재하면서 외부 환경으로부터 구별지는 독특한 정체성을 제공하는 경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이 경계는 명확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서도 투과성, 들어오고 나가고 투입하고 또 이제 내보내고 들어오고 나가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좀 유연성이 좀 있어야 된다. 그래 경계는 이 세 가지 중에 경계의 성격을 명확성, 투과성, 유연성으로 본다. 개방 체계는 어느 정도 투과성이 높은 경계를 갖고 있는 체계다. 그래서 개방 체계, 폐쇄 체계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럼 폐쇄 체계는 다른 체계 상호작용을 하지 않고 외부 환경으로부터 투입을 받아들이지 않고 산출을 생산하지 않는 거죠. 어쩌면 여러분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같은 경우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지만 사람과 사람의 사회적 거리를 두어야지만 이 바이러스 우리 감염되지 않는다라고. 그러니까 폐쇄 체계를 자꾸 만드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개방 체계 살다 보니까 힘든 거죠. 여러분들도 지금 마음껏 바깥에 나와 활동할 그런 이제 아주 좋은 나이지 않겠어요? 학교에 와서 친구들도 만나고 교수님들도 만나고 또 커피도 마시고 또 친구들하고 담소도 하고 학문적인 담론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이게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답답하잖아요. 그죠? 자, 그다음 일반 체계 이론과 생태학의 원리를 사용한 이 생태 체계 관점에 우리가 보면 특정 개인 방법의 기술을 제시한 실천 모델이 아니라 문제 현상에 대한 전체적인 성격이 어떤지 그리고 다양한 변수를 객관적으로 사정하고 평가하기 위한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 이론적 준거틀이 된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이 내용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각 관점을 얘기할 때 관점과 일관점, 이관점, 상관 이렇게 이름 붙여 나갈 때 가장 중요한 생태적인 관점을 알고 나면 이 생태체계 관점에서 주장하는 것이 뭐고 내용이 뭘고 그럼 다른 관점은 뭐와 차이가 있는지 이런 걸 구별하는 것이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클라이언트와 관련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정리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구조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상황 변수의 도입을 허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생태학 이론에 기초하는 사회복지 실천 체계는요. 전통적 사회복지 실천을 극복하여 새로운 실천 모델을 구성할 수 있는 시각을 제공하고 있다. 그래서 일반 체계 이론과 생태학 원리를 사용한 이 생태체계 관점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일반 체계 이론을 봤는데 생태학 이론에 기초하는 이 사회복지 실천 체계는 전통적인 사회복지 실천 틀을 극복을 해서
새로운 실천 모델을 구성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론, 그 시각을 제공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학문적 진보를 이룬 거지요. 그 다음 이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사회복 실제 목표인 거예요. 자, 이 목표를 우리가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어요. 그러면 첫째, 클라이언트의 대처 능력. 다시 말하면 클라이언트의 자기 정체성, 관계성, 적합 능력, 자기 지향성과 환경의 특성을 연결시킨다 하는 것. 이것이 사회복 실천의 목표인 거예요. 다음 두 번째는 클라이언트의 이와 같은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고 강화하기 위해서 클라이언트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자원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클라이언트 체계에 친화적이 되도록 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환경이라는 것은요, 좀 넓은 의미예요. 우리가 물리적 환경, 공간적 의미거든요. 물리적 환경도 있지만 우리가 사람이니까 사람과 사회 어울려 사회를 구성, 이런 사회가는 문화, 이 사회 문화적 환경도 있고 또 인간적 환경을 써요. 그래서 이런 모든 내용을 포함한 넓은 개념으로 말하고 있는데 클라이언트 체계에서 보면 가족 또는 사회복지시설, 단체, 기관의 직원도 환경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미를 함께 넓은 의미에서 본다 이런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브론 펜브론의 생태학적 환경을 보면 이분은 이제 미시체계, 중간체계, 거시체계 이런 식으로 나누었거든요. 미시체계가 뭐냐 하면 개인의 독특한 물리적 특성을 가진 이제 환경 내에서 경험하는 활동, 또 경험하는 우리가 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역할,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니까 대인관계죠. 그러면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있고 구성원이잖아요. 그리고 구성원들 가족이라 그러잖아요. 또 그분들 함께 여가를 준 놀이터, 뭐 이 가정 놀이터인 것 같은 사람들이 쉽게 얼굴을 마주칠 수 있고 대하는 그런 이제 대하면 서로 상호작용에 참여할 수 있는 장소를 뭐라 그래요? 이걸 이제 미시체계라 그러는 거죠. 중간 체계는 뭐냐? 조금 넓어지겠죠. 개인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둘 이상의 환경들 간의 상호관계를 이루어지는데 예를 들면 가정도 개인보다는 둘 이상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떠나서 학교 가죠. 그리고 학교와 이웃, 그리고 직장, 뭐 사회생활 이런 이제 공동생활에서의 관계를 우리가 중간 체계라 그래요. 외적 체계는 뭐냐면 개인이 적극적인 참여자로 관여하지 않으면 개인에 속한 환경에서 일어나는 일이 영향을 주거나 받는 사건이 발생되는 하나, 또 그 이상의 환경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의 직장이라든지 형제가 다니는 학교, 부모의 친구 조직망, 교육청의 활동, 사회복지관의 활동 등을 이걸 외적 체계다 그러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적 체계, 거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별표를 5개 놓고 1급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부분이니까 알고 계셔야 돼요. 거시체계란 말은 기본적인 신념체계가 이념과 함께 하위체계의 형태와 내용에 나타나는 하위문화 수준이나 문화 전반의 수준에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족이나 집단체계와 같이 특정 문화의 유형이나 보다 광범위한 사회적 맥락을 의미하는데 예를 든다면 일반적인 문화, 법, 종교, 정책 등을 이런 분을 거시체계라 한다 이런 거예요. 아마 이 부분은 사례를 들어 자꾸 설명을 하고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미시체계에 대해서 좀 검색을 해보면 사례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한번 그런 사례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은 생태체계 관점의 특성이 있다. 그래서 전재일 교수님이 이 부분을 정리를 해놨거든요. 첫째, 상황 속의 인간의 다양한 변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생태체계의 근본적인 원칙은 체계의 일부 변화는 그 체계의 다른 부분을 변화시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전체 체계 기능 수행을 변화시킬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론인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클라이언트 체계의 강점을 강조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태 체계적 실천 원칙은 사회복지사들이 사람과 환경에 적응을 잘 못하는 부족한 교류 패턴들을 개선하려고 시도하는 동안에 서로 욕구에 적용해온 균형과 그 과정을 존중하도록 이제 하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사회복지사가 돼서 현장에 나가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도 적응을 못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이루어 놓고 만들어가는 그 환경 속에서 적응을 하지 못하는 부적응자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교류 패턴들을 우리가 잘못됐으니까 이것을 한번 바꾸어 보려고 체인지해 보려고 개선해 보려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 그래서 사회복지사라금 클라이언트가 이용할 수 있는 강점과 능력을 구축하기 위함이다. 우리가 사람을요 객관적인 학문적 지식을 가지고 전문적인 기술까지 포함해서 한 사람을 깊이 관찰을 해보면 그 사람의 강점과 약점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 이 일엔 장점이 있고 단점일 수도 있죠. 그 판단하는 근거. 그러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약점만 파헤쳐 지적하고 그 사람을 위축되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강점과 약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면 강점을 강화시켜서 강점 관점에서 보는 거죠. 그 사람의 잠재력을 알아내고 그 잠재력을 개발시켜 주어서 더 나은 삶의 체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좀 이끌어주는 것, 그것이 아니면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해야 될 일이다 하는 것도 참고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인데, 현재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상황 속의 개인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럼 편안한 적합성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 네 번째는 사람이 이제 살아가는데 자기 역할을 잘해야 돼요. 그 역할을 잘하는 기능이란 말을 쓰거든요. 근데 이제 가족에도 가족 구성원 역할이 있잖아요. 그러면 가족의 기능을 잘했을 때 그 가정을 건강한 가정이라고 그러는데, 문제는 그 기능을 잘 못하는 걸 역기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기능을 상황 속에서 적응적이거나 합리적인 것으로 개념화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5탄데, 생태체계 관점에서 개인의 역기능은 병리적인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가능성으로 본다는 거예요. 저분이 가지고 있는 건 저분의 약점이야. 저건 병이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약점을 승화시켜서 강점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으로 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런 데 생각을 하는 거죠. 제 주변에도 보면 처음에는 그분이 강의도 잘 못하고 수주부하고 이러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그가 수주부하는 것을 잘 이렇게 좀 발달을 시켜서 정말 아름다운 사람의 그 모습으로 좀 승화시켜줘서, 그래서 점점 기능을 강화시켜줘서 정말 남들이 보기에도 좀 다소곳하면서도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면서 이 기술이 늘어나니까 더 보기적인 그런 모습으로 발전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도 이 수줍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저 같은 경우도 어렸을 때는 좀 내성적이고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게 힘들고, 또 집안 가정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다 보니까 또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잖아요. 그리고 뭐 아비가 애비 없는 자식이라 뭐 이런 말도 많이 듣고 이랬거든요. 마음의 상처도 많이 됐어요. 근데 이걸 극복하는데 저를 가르친 선생님들, 또 대학에 들은 교수님들, 이런 분들이 제가 이런 부분을 공부하면서 이걸 자꾸 어떻게 해요, 그 약점으로 되고요, 그걸 자꾸 장점으로 변화시켜줘. 그래서 강화시키는 것이죠. 어느 날 보니까 저도 여러분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단점으로 생각하고 그 사람을 무시하고 억누르고 기능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강화시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다섯 번째는요, 개인과 개인의 사회 집단.
그리고 사회적 물리적 환경 안에서 변화를 여러 가지 대안을 탐색해 본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생태 체계 개입 틀을 보면 요 굉장히 중요한 거 표5-가 초점 체계 확인하기. 일단 여러분 질문을 하는 거죠. 초점 체계를 하기 위해서. 근데 이론은 뭐예요? 관점은 생태 체계 분석이 초점을 두는 체계 확인하기. 이때의 체계라는 것은 클라이언트 체계 자체 혹은 클라이언트의 내외적 체계 모두 가능한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체계 내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럼 초점 체계 내의 구조가 어떻게 됐는지, 상호작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우리가 심리 또는 사회적 차원에서 한번 문화적 특징을 한번 탐색. 그러니까 생태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내면의 심리도 중요하고 그가 살고 있는 이 사회적도 굉장히 중요하죠. 다음에 체계 외부도 확인하는 거예요. 내부도 하는 외부도. 그럼 초점 체계 확률적 맥락 안에서 그가 관계되고 있는 외부 체계를 보면 어떤 자원과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자원을 내 옆에 아주 훌륭한 자원들이 많으면 그 사람이 훌륭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환경이 너무 열악하게 되면요, 내가 그 환경에 영향을 받으니까 강점으로 받을 수 있는, 장점으로 받을 수 있는 게 많지 않은 거예요. 그럼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런 게 우리가 이제 많이 응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체계 내 외부의 연계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초점 체계와 환경적 자원체 간의 관계를 다시 한번 더듬어 보는 거죠. 어떻게 됐나. 그리고 시간에 따른 체계 이동을 확인해 보는 거죠. 그래서 초점 체계 발달 과정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한번 관찰해 보는 이런 순서로 간다. 이 부분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셔야 돼요. 그러면 표5-3인데 생태 체계적 관점은 군사회복 실천방 프로그램 예를 하나 들었는데, 어떻게 보면 개별적 차원, 동료 집단 차원, 군대 내 차원, 가족 차원, 지역사회적, 이걸 다 한번 검토해 보는 거죠. 그러면 개별적 차원으로 보면 어떻게 했어요? 사회적 기술 훈련 가운데 코칭, 모델링, 이런 행동 기법들을 통해서 동료에게 수용될 수 있는 기술, 자기 통제 기술, 비공격적 집단 기술, 자기 주장적 기술, 이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여러분 수업에 오면 여러분 저에게 부탁하세요. 교수님, 자기 주장이 뭔지, 자기 주장을 잘 못하는 사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때 I 메시지와 U 메시지를 제가 자세히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릴 거고 자료도 제공할 겁니다. 물론 교수님 카페에 오면 이 내용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제 그 교수님 카페에 들어오면 회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 대학 학생들, 타 대학생들 다 자료를 퍼가고 그것을 가지고 가공해서 자기 어떤 지식을 활용하는데, 문제는 내가 몸담고 우리 대학교 학생들이 회원으로 많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상당 기간 동안 이 자료를 축적해 놓고 여러분의 도움을 주려고 많은 것을 갖다가 저장을 해 놨잖아요. 여러분들 한번 참고해 보시라고요. 자, 그 다음에 동료 집단 차원인데 동료 관계를 강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군대 내에서 집단 따돌림을 받는 거, 집단 괴롭힘을 당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럴 때 동료 관계를 강화시키면 어떻게 돼요? 이런 괴롭힘이나 따돌림을 감소시킬 수 있겠죠. 또 그 다음에 협동적 활동이라는 게 뭐냐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동료와 함께 게임을 하든지 특별 활동을 해봐가지고 사람과 사람 잘 어울리는 방법을 이렇게 할 수 도움을 주는 거죠. 그런가 하면 짝치료라는 말이 있는데, 짝을 못 맺는 친구들이 있어요. 잘 사귀어보지 못하고. 이제 현대 가정에 보면 아이들을 많이 안 낳잖아요. 형제가 작잖아요. 외동아들도 있고 외동딸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형제 간의 체계가 없고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지 않은 거, 나만 아는 거죠. 근데 세상은 내 위주로 돌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친구들이 군대 가면 공동체 생활 굉장히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래서 짝치료라는 게 뭐냐면 동료 장병들과 함께 같이 공동 작업을 하고 공동 노를 통해서 사회적 상호작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죠. 그 다음 이제 동료 원조자를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집단을 활용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여기까지 하고 3교시 때 좀 이어가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지금 굉장히 교수님에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한번 이 챕터도 다시 시작해서 강의를 시작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고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어요.